카톡에 챗GPT가 생겼습니다. 그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카톡 안에 챗GPT가 들어간 게 전부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업데이트입니다. 특히나 디지털이 낯선 우리 부모님 세대, 즉 시니어분들에게는요. 이번 카카오 AI의 업데이트 진짜 의미는 접근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AI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강의 중에 한 어르신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제 영상을 봤는데 땡땡땡 셰프 완전 늦었 크크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 단어가 뭔지 아시겠지만 70대에 가까워지는 연세였던 분이라 혹시 욕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건가 손주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게 여쭤봤었는데 당시 강의하던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하지만 신조어라는 건 항상 생겨날 거고 시니어분들은 항상 모르는 것이 생길 겁니다. 이전에는 챗GPT를 쓰셨지만 이 챗GPT가 카톡에 들어오면서 이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하는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공유하고 챗GPT로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야? 찾아줘. 이렇게 입력하면은 몇 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 어르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족들 단톡방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내 말대로 정말 느낌이 좋은 사람이더라. 좀 전의 예시는 참 귀여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중한 예시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해외를 기반으로 한 피싱 사기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피싱을 통해서 피해를 받으시죠. 이전에 한 어르신이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길동이야. 급하게 돈 좀 보내줘. 급해. 빨리 200만 원만 여기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카톡이 왔던 거예요. 다행히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분이 눈치를 채고 도움을 주셔서 피싱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가족이 급하다는 말에 주변을 둘러볼 정신조차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똑같이 이번에 카톡 안에 들어간 챗GPT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꾹 눌러서 챗GPT로 보내면은 바로 이렇게 챗GPT가 피싱 수법이다 라고 내용을 알려주죠. 이처럼 접근성 하나가 좋아진 거지만 AI 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로서 활용된다는 것. 이게 시니어분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물론 이미 AI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굳이 카카오톡 챗GPT를 써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챗GPT 외에 검색 주력은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젠스파크 등을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AI 도구를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에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요. 쿠팡에서 물건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니어분들에게는 생성형 AI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월마리아와 같이요. 하지만 카카오톡 안에 들어간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깔려있고 이미 로그인도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숙함이라는 무기, 그 접근성으로 시니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법은 앞서서 잠깐 나왔었지만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상단에 챗GPT라는 버튼이 새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챗GPT를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고 챗GPT 유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계정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계정과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들과도 연동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4개의 서비스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에서 빠른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또 다른 도구들이 추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툴입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카오 AI 앰버서더가 돼서 베타 테스터로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단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꾹 눌러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챗GPT를 선택해야 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메시지를 꾹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뜨면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스텝이 줄어들면 시니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사용 제한 부분인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챗GPT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 제한이 있어요. AI를 처음 쓰시는 시니어 분들의 패턴을 보면요. 날씨도 물어보고, 약 이름도 물어보고, 손주 메시지 뜻도 물어보고, 뉴스에서 모르는 용어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사용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벽을 만나게 되면 다음날부터 안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카카오 AI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카나나라는 앱도 함께 오늘 소개를 드려보려 합니다. 카나나는 무료로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니어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이 도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니어분들의 실제 사용 패턴을 고려하고 만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카나나의 메인 화면인데요. 카나나는 한 개의 채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생성형 AI 도구에서 보던 새로운 채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맥락이 뒤섞여서 나중에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AI를 어느 정도 사용해 본 분들일 겁니다. 시니어분들의 실제 사용 패턴은 하나의 채팅에서 날씨도 물어보고 요리도 물어보고 번역도 물어보고 자전거도 물어봅니다. 새로운 채팅을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챗GPT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하면 챗GPT는 자전거와 관련된 주식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카나나는 하나의 채팅임에도 주제가 바뀌는 걸 잘 알아채는 편이더라고요. 자전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문맥을 새로 잡습니다. 한 개의 채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시니어분들의 사용 패턴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나나가 시니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입문형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나나는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낯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입문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AI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빠르게 AI를 배우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아직 생성형 AI를 못 쓰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지인분이 계시다면 카톡 안에 챗GPT나 카나나를 한번 알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부모님이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 했는지 또 얼마나 배움에 갈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00분을 선정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드린다면 좀 아쉽겠죠?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를 받은 100분 중에서 5분을 선정하여 된다 하루 만에 끝내는 챗GPT 활용법 책을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분을 추첨해서 앞서 제가 검색을 할 때 주력으로 사용한다는 퍼플렉시티 AI 이것의 프로 버전 1년 구독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퍼플렉시티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아실 겁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제가 만든 채팅방으로 접근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벤트에 참여될 조건은 전부 만족된 거고요. 구글 폼에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도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꼭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